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전 세계, 특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암호화폐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또 리플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네요. 네, 재밌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뭐 좋습니다. 맞잖아요. 공정성 회복, 투자자 보호, 중요해요. 중요하다. 자, 가상자산 발행, 상장 폐지, 아, 자, 투자자 보호, 거래 안정성 제고,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좋죠. 본격적인 입법 작업은 미국에서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10월에, 미국도 10월이니까 우리나라도 10월부터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또 이런 이야기도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정부, 민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와 민간 같이 하는 거 좋습니다. 정부는 또 너무 관료일 수 있으니까 또 실제 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5대 거래소 공동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적용한다.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이 5업체가 다 경쟁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거래소 자체적인 규제안 마련으로는 한계가 많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SEC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ICO (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등 규제를 강화했듯이 일부에선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리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또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경영대 교수는 업계에서 자정 차원에서 하는 자율 규제만으론 대안이 될 수 없다. 맞죠? 규제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는 의지가 없다. 미국 SEC는 증권형 코인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데 그 외 코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문제사안을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법을 새로 만들 거면 자본시장법처럼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시간을 들여서 만들기보다는 기존 법 적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규제가 심하지 않은 미국도 리플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서 소송을 걸기도 했는데 국내 금융당국은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리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부분은 저는 두 가지. 첫 번째, 여기 의지가 없다. 여기 있었잖아요. 하려는 의지가 없다. 저는 뭐 두 가지로 얼른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모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메이저 코인, 알트코인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부자들은 부동산 뭐 아니면 주식 뭐 이런 정도까지만 알지 뭐 암호화폐 이런 것은 좀 아마 좀 생소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게 우선순위에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테라 루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이거는 좀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려는 의지가 없다. 여기는 뭐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여기에서 갑자기 리플 얘기가 왜 나오죠? 보세요. 규제가 심하지 않은 미국도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도 했다. 누가 보면은 소송을 걸기도 했다. 아직 지금 소송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소송 리플이 막 져가지고 진짜 미등록 증권이 된 것처럼 누가 언론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좀 그런데 종료된 소송이 아닌데도 마치 규제하는 게 맞다는 식의 예시를 리플을 하필이면 또 들여가지고 뭐 리플이라고 하면 알까요? 일반인들 리플 잘 몰라요. 뭐 그 악플의 리플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그 생각이 들고 마치 꼭 리플이 강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발언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이다.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하는 게 아니었겠지만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규제가 심하지 않은 미국도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이 깊은 내막을 알면 이런 말씀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가 봐도 리플은 증권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잘 몰라요. 이 발언을 하신 교수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잘 모른다고요. 소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런 소송이 있다는 걸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 거래량 터질 겁니다. 누가 봐도 리플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제 그걸 자체를 일단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잖아요. 리플에 대해서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 소송을 걸기도 했다. 아,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렇게 뭐 불법적인 암호화폐를 때려잡고 있구나, 규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뭐 그렇습니다. 제가 리플 홀더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리플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 가지고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결론은 이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발언도 듣고 싶지 않다면 빨리 SEC와 리플의 소송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것도 리플의 긍정적인, 리플의 유리한 소송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번 언론사에 나와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2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